안녕하세요. 전다은입니다. 네, 마지막 곡을 끝으로 이제 팅커캐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인들께서 많이 와주셨고, 그리고 손님이 계시고요. 네. 어쨌든 열심히 일단은 한번 질러봤으니까 오늘 팅커캐드 기초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팅커캐드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팅커캐드를 같이 하고 있다고 가정해 놓고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 창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창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크롬을 아마 켜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이 팅커캐드라는 프로그램은 오토데스크사가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쉽고 가장 좋은 점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라면은 어디든지 들어가서 이 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팅커캐드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사용될 때 지금 이 팅커캐드가 영어라서 뭐 불편해 하시는 선생님들도 가끔 계신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롬에서는 자동 번역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크롬에서 자동 번역을 해서 어설프지만 이렇게 한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치열한 주위의 3D 설계 도구입니다. 라고 어설프게 바뀌었지만 이렇게 해서 한글로 어쨌든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게 여기 한글로 바뀌는 게 자동으로 안 뜨는 분이 계시다면 영어 있는 이 화면에 가셔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한국어로 번역이라는 게 떠요. 그래서 이거 눌러도 역시 이 페이지가 한국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면 더 쉽게 사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면 알아두시라고 알려주는 제 개인의 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원본으로 진행을 할게요. 영어로 진행하고 일단은 로그인을 하셔야죠. 당연히 무료 프로그램이지만 이메일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셔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가입을 하실 때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 만들어서 이메일을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은 그 연령으로 여기 생년월일을 넣어야 되는데 만 13세 미만, 즉 이제 초등학생 같은 나이가 되면은 이 가입이 승인이 안 나고 부모님한테 허가 메일을 보낸다고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그 허가 메일을 승인을 해줘야 팅커캐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불편한데 그렇다고 이걸 가입할 때 뭐 나이를 속여서 가입해라 라고 친구들한테 하는 것도 조금 양심이 찔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리 아이디를 만들어 가서 한 아이디를 가지고 동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동시 로그인이 가능해서 선생님께서 미리 아이디를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학생들을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동시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한 7명 해서 10명 아래로 해서 이용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입해서 로그인 진행해 주세요. 네, 그래서 로그인이 되셨다면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오실 텐데 보통 아마 처음 가입하셨으면은 막 빵빠레 터지면서 이상한 물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왼쪽 상단에 여기 팅커캐드라는 요거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메인으로 지금 저와 보시는 같은 화면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가입하신 분들 그러면은 여기 누르면 되고요. 여기 사진은 지금 제가 사용하는 사진으로 바꿔놨는데 에디트 프로필 들어가셔서 사진 바꿀 수도 있고 사용자 이름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 이렇게 로그인이 되셨으면 처음에 Create New Design이라고 파란색 버튼, 이 버튼으로 디자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처음에 이제 Create New Design을 누르시면 나타나는 화면인데요. 제가 3D 모델링을 가리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3D 모델링은 3D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결국에는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2D 평면 모니터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D로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로 화면을 움직이시면 하늘색 스케치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스크롤로 확대 축소 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로 확대 축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점을 스크롤을 버튼처럼 클릭하시는 거죠. 스크롤을 버튼처럼 클릭하시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롤.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돌아갔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워크 플랜이라고 써있는 게 이게 앞이에요. 그래서 이거 화면을 내가 길을 잃었을 때는 여기 홈 버튼, 집 모양의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준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제가 모델링을 설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기예요. 더하기는 말 그대로 어느 덩어리를 갖다가 붙여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빼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해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위에 상단에 있는 요 메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뉴들인데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면 검정색 육면체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알록달록한 도형들이 나옵니다. 이 팅커캐드라는 애는 기본 솔리드 덩어리 자체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형을 이렇게 하늘색 스케치 화면에 가져오면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이 모양이 맞다면 말이죠.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화면을 돌려보시면 이렇게 3D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도형들은 다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도형 위치 변경할 수 있고요. 도형 위치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을 지울 때는 키보드의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도형을 누른 상태로 내가 원하지 않는 도형을 누른 상태로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 지웠을 때는 여기 위에 보면은 언두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뒤로 가기 버튼이죠. 뒤로 가기도 되고 당연히 단축키 아실 거예요. 많이들 컨트롤 Z를 해도 뒤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은 이 팅커캐드라는 게 인터넷상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 컨트롤 Z를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이걸 너무 많이 눌러서 컴퓨터가 정지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꼭 선생님들이 이거를 친구들한테 이 기능을 알려줄 때 한 번만 누르고 기다려달라고 또는 컨트롤 Z도 한 번만 하고 기다려달라고 안 그러면 컴퓨터가 정지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꼭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은요.
도형을 누르시면 이미 다 아셨을 거예요. 여기 하얀 점들이 나타나요. 이 하얀 점을 클릭한 상태로 내가 크기 변형할 수 있습니다. 하얀 점을 이용해서 크기. 네, 하얀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요. 크기를 변할 때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가로하고 세로 길이만 변해요. 근데 이 크기를 변할 때 키보드의 Shift 키를 같이 눌러주면서 확장하면 크기가 1:1 비율을 유지한 채로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를 변형할 때랑 누르지 않은 상태로 변형할 때랑 도형의 크기가 변형하는 게 다릅니다. 크기. 네, 그리고 이 위로 키울 때는 이 위에 하얀색 점을 이용해서 길이를 위로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검정색 삼각형은 위로, 도형을 위로, 여기 보이시죠? 도형을 위치를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이 검정색 삼각형은요. 물론 이 밑으로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형을 위로 올릴 수 있고, 도형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시 이 평면을 기준으로 다시 붙이고 싶다 하면 도형 누르고요. 키보드에 D 누르면은 바닥으로 붙습니다. D. 네, 다운 바닥으로 붙습니다. 위치. 지금 네, 한 분께서 수치를 늘릴 수 있냐고 하셨는데요. 그거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일단은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먼저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도형 크기 변하셨고, 그 다음에 도형 위치를 마우스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팅커캐드는 기본적으로 단위를 밀리미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드라고 해서 기본 단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얘가 1로 돼 있죠. 그래서 내가 키보드를 한 번 누를 때마다 1씩 움직이는 거예요. 1씩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하지만 여기 이제 이 그리드를 만약에 바꾸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5로 바꿨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네, 5씩 한 방향키 한 번 누를 때마다 5mm씩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로 놓고 쓸 때가 가장 편해서 저는 1로 놓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아까 잘 보셨으면은 각 모서리에 이렇게 보이시면 검정색 반원이 있을 거예요. 검정색 반원. 이 검정색 반원을 이용해서 도형 회전시킬 수 있어요. 회전.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도형을 지금 마우스를 제가 가까이 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2.5도씩 정해진 각도만큼만 돌아요. 22.5도씩. 근데 도형을 돌릴 때 마우스를 멀리하고 돌리게 되면은 1도씩 돌아갑니다. 1도씩 내가 원하는 만큼. 마우스를 가까이 하고 돌릴 때랑 마우스를 멀리 하고 돌릴 때 돌릴 수 있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 회전할 때 가장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거를 세로로 회전하고 싶은데 지금 이 바닥에서만 도는데 세로로 안 돈다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이 반원이 어느 축을 기준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여기 보시면은 네, 이쪽에도 이쪽 모서리에도 있죠. 이걸 돌리게 되면은 위로 도형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도형을 회전시킬 때 반원의 위치를 내가 잘 보이는 뷰로 바꿔놓은 다음에 회전시키는 게 네,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형 회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도형 지금 보시면요. 이 도형들 다 지금 색깔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색깔은 도형 누른 상태에서 위에 버튼 보이시면 칼라 누르시면요. 여기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보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먹혀요. 그래서 도형을 하나 누르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게 되면은 도형이 같은 도형으로 여러 개가 복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기능을 하나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 도형을 지금 보시면은 얘가 제가 만든 애벌레인데 마디가 지금은 하나씩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이 애벌레를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합치고 싶은 도형들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 산 모양의 그룹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색깔이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한 덩어리가 됩니다. 도형을 서로 붙여버리는 거죠. 그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도형은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크기를 변할 때도 크기 역시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룹을 만든 도형은 여기 언그룹을 해서 다시 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도형이 하나씩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도형을 만약에 그룹을 만들게 되면은 내가 이전에 정했던 색깔이 하나로 통일이 돼 버릴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색깔 누르셔서 밑에 보면은 멀티플 컬러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다시 아까 정해졌던 색깔이 보이면서도 그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 언그룹. 그래서 실제로 이 팅커캐드를 가지고 모델링을 할 때 그룹이랑 언그룹을 생각보다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덩어리, 더하기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알려줄 게 이제 제가 빼기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빨간 상자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검정색 육면체 옆에 이제 사선 무늬의 육면체가 있어요. 이 사선 무늬의 육면체를 누르면 홀이라고 써 있죠. 홀. 이 도형들은 특이하게도 다른 도형과 다르게 색상이 없습니다. 회색이고 반투명합니다. 하지만 얘도 근데 다를 건 없어요. 이 도형을 점을 이용해서 크기 변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도 똑같이 회전 가능합니다. 도형도 회전 가능하고 이 홀 도형도 정말 똑같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 붙이기도 다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홀 도형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이 빨간 벽돌 위에 일부러 겹치게 갖다 놨는데요. 얘네를 겹쳐진 부분을 사라지게 해요. 그래서 얘네도 역시 이 홀 도형을 내가 없애고 싶은 부분에 갖다 놓은 다음에 마우스로 도형들을 드래그해서 그룹 누르시게 되면 원하는 모양으로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요. 구멍을 혹시 잘못 뚫었거나 아니면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는 그룹을 언그룹을 풀러서 다시 위치를 다시 잡아준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그룹을 하시면 됩니다. 빼기를 하면 플러스가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빼기를 하면 빼기 도형끼리 그룹이 된 겁니다.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홀 도형을 제가 복사 붙이기를 여러 개를 할게요. 그래서 얘네를 역시 그룹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요런 모양의 요런 지그재그 모양의 홀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그재그 모양을 이용해서 네, 지금 이렇게 생긴 얘를 다시 그룹을 하게 되면은 네, 픽맨에 나오는 친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일단은 급하지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빼기예요. 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따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빼기 역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빼기도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제가 다시 역시 구멍을 파기 위해 빨간색 벽돌을 갖다 놨는데요. 지금 보셨던 여기 세 번째 사선무늬 육면체를 누르게 돼 나오는 이 홀 도형은 딸랑 2개밖에 없어요. 네모랑 원기둥. 아니, 내가 뚫고 싶은 모양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딸랑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니,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마 다 구경하셨을 거예요. 여기 누르면 누를수록 다양한 도형들이 나오는 거. 지금 네, 저는 다은이니까 D를 가져왔어요. 지금 이 D는 초록색이죠. 초록색이에요. 이 D는 초록색. 네, 하지만 이 D를 여기 칼라 옆에 보시면 홀이 있어요. 이 홀을 누르게 되면 네, 초록색이 사라지면서 이 D 도형 역시 홀 도형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모양에다가 가져와서 그룹을 해버리면 네, D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버렸네요. 다시 말해서 홀 도형이 네모랑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깎고 싶은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을 일단 만들고 나서 그 모양을 네, 홀 도형으로 변신시켜서 뚫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만든 애벌레, 이 애벌레도 지금 홀 도형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얘 역시도 그룹을 하게 되면 네, 구멍이 다 뚫려 버립니다. 지금 애벌레는 때문에 애벌레의 흔적만 남고 홈만 파였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벌레를 뚫어보기는 했는데요. 이 홀 도형을 제가 보시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좀 높이를 빨간 벽돌보다 높게 해놨어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홀 도형은 겹치는 부분만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렇게 높아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보기 좋은 높이로 두고 홀을 뚫는 게 좋고요. 너무 이렇게 딱 맞춰서 뚫게 되면은 잘 안 보여요. 어디 얼마큼 뚫리는지. 그래서 일부러 좀 높이를 높여서 잘 보이게 하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여기 H자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 H자를 여기 보면은 검정색 삼각형을 이용해서 H자를 위로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그룹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H자를 위치를 위로 올렸기 때문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H는 다 뻥 뚫려 버렸고 여기 있는 H는
홈만 파이게 됩니다. 홀 도형의 위치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네, 파이는 없어지는 모양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보이시나요? 네, 이쪽에 왼쪽 H는 지금 떠 있어요. 여기는 바닥서부터 다 있고, 그래서 얘가 홀을 그룹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모양이 뚫리죠. 네,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신 거라고. 아까 앞에 누가 질문 주셨는데 자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거 움직이시면서 아니면 또는 마우스만 가만히 올리고 있어도 숫자가 나타나요. 이 크기를 나타내 주거든요. 숫자가 있는 걸 보면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겠죠. 여기 맨 오른쪽 여기 격자 무늬를 누르게 되면은 니은자 모양의 자가 나옵니다. 니은자 모양 자가 나오는데 이 니은자 모양 자를 네, 바닥에 클릭하게 되시면요. 여기 바닥 클릭한 점이 0,0이 돼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이 니은자 자를 가지고 오면 지금 네, 평면에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같이 마우스를 따라서 얘를 누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0,0입니다. 0,0 기준이에요. 0,0 기준으로 여기 12 떨어져 있고 13mm 떨어져 있고 얘 크기는 111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네, 원하는 치수,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를 불러오셔야 돼요. 자를 불러오셔야 내가 원하는 치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0,0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잡을 때도 자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누르면 자는 사라지고요. 다시 이 자를 눌러서 가져와도 되고요. 사실은 자는 키보드의 R을 누르시면 알아서 나타납니다. 니은자가. 네, 회전 각도는 치수로 입력을 할 수는 없어요. 회전 각도는 지금 이 팅커캐드에서 지원하는 기능 내에서는 네, 치수로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네, 가까이에서 돌리면은 22.5도씩 돌고요. 마우스를 멀리 하고 돌면은 1도씩 내가 원하는 1도씩 조금씩 돌릴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가까이 할 때랑 마우스 멀리 할 때랑 회전하는 네, 모양이 다른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는 첫 번째 해서 니은자 눌러서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은 키보드의 R키, 룰러 R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를 이용해서 원하는 치수로 바꾸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자였고요. 자 옆에 보면은 워크 플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 수업을 할 때는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기능이 같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워크 플랜이란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하늘색 워크 플랜이 있죠. 얘가 기본 평면, 기준이 되는 하늘색, 기준이 되는 평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 초록색 지붕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지붕 위에다 옆에다가 이 빨간색 벽돌을 붙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물론 얘를 네, 원하는 각도로 회전을 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열심히 움직여서 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간단한 방법이 지금 이 워크 플랜 얘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를 또 뭐가 따라다녀요. 얘를 그 비스듬한 평면에 누르게 되면 주황색의 추가적인 워크 플랜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임의로 잠깐 만들어 놓는 건데, 이 워크 플랜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갖다 놓으면 바로 그 기준면으로 도형들이 갖다 붙습니다. 이 워크 플랜을 나가는 방법은 다시 워크 플랜을 누르고 이 하늘색 기준 평면을 누르게 되면 이 기준 워크 플랜으로 나가게 되고요. 얘를 누르고 비스듬한 면을 눌러서 임의적인 워크 플랜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도형을 가져와서 붙이고 다시 워크 플랜 눌러서 바닥 누르면 네, 기준 평면으로 돌아왔고요. 얘 역시도 사실은 단축키가 있어요. W예요, W. W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면에 모양을 바로바로 갖다가 붙이고 다시 W 눌러서 바닥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게 진짜 생 기초. 하지만 일단 뭐든 만들 수 있는, 어쨌든 처음 하시는 분들께 제가 팅커캐드를 가르쳐 드릴 때 딱 가르치는 양이 여기까지예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타이핑 해주세요. 답변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어쨌든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질문, 생기초, 네. 네. 어쨌든 그러면 여기까지 다들 잘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에를 잘 놓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어떻게 제가 가르쳐 드렸는지 처음부터 훑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가르치는 순서는요. 제가 여러 번 해보면서 굉장히 터득된 순서예요. 나름. 어떤 거를 먼저 가르쳐주고 어떤 걸 나중에 가르쳐줘야 서로 쓸 때 헷갈리지 않고 먼저 기능을 배워야 좀 수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디자인 이렇게 하시면요. 이 팅커캐드가 또 좋은 점이 자동 저장이 돼요. 인터넷상에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 디자인 눌러서 세이브라는 버튼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르지 않아도 저장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New를 눌러서 새로 시작해 볼게요. 이 화면에서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처음에 설명하는 거는 마우스 기능입니다. 왜냐면 3D를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마우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뷰를 계속 회전해 가면서 내가 어떤 모양을 그리고 있나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우스 사용법을 먼저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누르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스크롤 이용해서 확대 축소하는 거, 그 다음에 스크롤을 버튼식으로 눌러서 화면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모양을 흐트러서 잃어버렸을 때 여기 집 모양 홈을 누르게 되면은 기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 마우스 기능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여기 검정색 육면체를 눌러서 도형을 가져오는 거, 도형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형들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방향,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를 눌러서 도형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이 가리키는 게 도형의 하얀색 점을 이용해서 도형 크기 변형할 수 있어요. 도형 크기. 이 도형 크기를 변형할 때 이 하얀 점을 눌러서 도형 크기를 변형할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증가할 때 1:1 비율로 Shift 키를 눌렀을 때랑 안 눌렀을 때랑 도형의 크기를 바꾸는 게 기능이 다릅니다. Shift 키랑 Shift 키 안 눌렀을 때. 그리고 도형의 여기 높이는 지금 하얀색 점을 이용해서 도형의 높이, 그 다음에 도형의 위치는 검정색 삼각형을 이용해서 도형의 위치, 위로 뜨게 할 수 있는 거 도형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삼각형을 이용해서 바닥에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운, 키보드의 D를 눌러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키는 게 도형 회전. 이 회전은 각 모서리에 도형을 누르면 각 모서리에 생기는 이 검정색 반원을 이용해서 도형 회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도형을 회전할 때 마우스를 가까이에서 회전하게 되면 22.5도씩 돌고요. 마우스를 멀리 두고 회전하게 되면 1도씩 조금씩 돌아갑니다. 도형 회전할 때 각 모서리에 있는 이 반원의 위치에 따라 회전하는 모양이 다르다는 거. 도형을 지울 때는 도형 누르고 키보드에 딜리트를 하면 도형 지울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잘못 지웠을 때 여기 위에 언두 뒤로 가기 버튼이나 또는 컨트롤 Z로 뒤로 갈 수 있습니다. 뒤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뒤로 가기는 너무 많이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멈출 수 있어요. 이 뒤로 가기 누를 때 보시면 여기 보이셨나요? 여기 이렇게 회전하는 애 잠깐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 컴퓨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죠. 그래서 뒤로 가기는 설명할 때 학생들한테 주의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게 Ctrl C, Ctrl V 복사 붙이기. 항상 저는 이 원을 이용해서 애벌레를 만들어요. 친구들이 애벌레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벌레를 만들어 놓으면은 애벌레를 움직이고 싶을 때 마디 한마디씩 이 애벌레가 움직이지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룹 누르게 되면 한 덩어리로 됩니다. 한 덩어리로 되면서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이고 크기도 같이 변합니다. 한 덩어리가 돼버렸으니까요. 이 덩어리는 다시 언그룹을 누르게 되면 다시 풀립니다. 그룹이 해제되면서 다시 또 하나하나씩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도형의 색상은 여기 컬러 눌러서 도형의 색상 바꿀 수 있어요. 컬러 눌러서 도형의 색상 바꿀 수 있는데 그룹을 만들게 되면은 도형 색상이 하나로 통일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돼 버리니까 요거를 다시 그룹한 상태에서 멀티컬러 누르게 되면은 그룹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컬러는 아까 내가 원했던 컬러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 더하기 갖다 붙이는 그룹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했으니까 빼기를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빼기를 설명해 줍니다. 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빨간 벽돌을 빼기 위해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번째 눌러서 나타나는 홀 도형들을 아무렇게나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옵니다. 이 홀 도형은 겹친 부분이 사라집니다. 겹친 부분이 홀 도형을 갖다 놓고 그룹 해버리면
네. 이렇게 겹친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홀 도형이 네모랑 동그라미밖에 없을 수 있지만 이 블럭을 가져와서 홀 도형을 누르게 되면은 다양한 블록들이 홀 도형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블록들이 홀 도형으로 변하면서 기존에 있던 단순히 네모랑 동그라미 말고도 다양한 도형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홀 도형을 설명한 다음에는 자를 설명해 주죠. 니은자 모양의 자를 눌러서 크기를 더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치수, 원하는 크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를 이용해서 홀은 그룹하기 전에 사라진 게 아닌가요? 그룹하기 전에는 사라진 거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딱 기초. 여기까지 1단계.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알려드릴 거고요. 사실 아마 팅커캐드 쓰셨으면은 아마 여기 보셨을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버튼 누를 때마다 진짜 많은 도형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다양한 도형들이 이 팅커캐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처음에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설명해 주면은 학생들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으려고 시간을 써요. 내가 그 모양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다른 도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도형 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형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는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학생이 자기 스스로 찾아서 했으면은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굳이 여기를 설명을 해서 여기 이런 다양한 도형이 있어 라고 친구들한테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친구들이 일단 기본 도형을 자꾸 사용하면서 내가 어떻게 도형을 더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어떤 도형을 빼서 어떤 도형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 도형을 사용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이 2개가 있다는 이정문 씨의 질문은 뭔가요? 사실은 홀이요, 홀? 이 홀 도형 여기 2개만 있다고요? 이 2개만 있냐고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 홀은 기본 홀 도형은 네, 2개만 있는 게 맞아요. 기본 홀 도형은. 하지만 지금 여기 가져오시면 여기 다른 도형들 있잖아요. 원뿔도 그렇고 그냥 이 도형을 홀을 누르셔서 얘를 홀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또 그룹을 해버릴게요. 그러면은 홀 도형이 되죠. 홀 도형을 그룹을 시키기 전에는 그렇죠. 그냥 이 원통형 홀이랑 이 네모 육면체랑 그냥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직 파지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아까 최만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 봤는데요.
네, 선생님 한 분께서 25명을 상대하시는 거 정말 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혼자서 강의했을 때 가장 많이 학생을 다룬 게 12명까지 했었거든요. 12명까지 했을 때도 솔직히 3만은 했었죠. 근데 일단 저는 그냥 내비둬요. 모델링 가지고 일단 이거를 켜서 컴퓨터에 키면은 일단 학생들이 알아서 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든 간에 일단 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비둡니다. 모델링 가지고 놀라고 내비두고. 네, 마지막 닭 만들기 설명할게요. 이거 네, 채만쌤이 꼭 한번 반에서 해보셨으면 하는 아이디어로 제가 더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저는 비슷하게까지는 했는데 학생들 반응도 좀 되게 좋았고, 네, 지인 방송. 그래서 아까 닭 만들기. 네, 근데 그냥 닭을 만들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띵띵 닭 만들기라고 어쨌든 해놓긴 했는데, 이 닭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맨 밑에 여기 내려가시면 오른쪽에서 여기 엑스트라 요거 맨 밑에 요거 여셔야 돼요. 맨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 이렇게 닭 만들기 세트가 나와요. 네, 치킨 세트가 나와서 이거 제가 굳이 안 알려줘도 학생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수업 안 듣고 닭만 만들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뭐 어쨌든 모델링을 배우는 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내비두거든요. 어쨌든 얘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내가 위치를 잡아보면서 모델링 기능들을 익혀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닭 만들기가 우리 학생들 뿐만이 아닌 걸 알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네, 띵커캐드 치킨 이라고 구글에 쳐보니까 정말 다양한 닭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구경해보세요. 재밌어요. 정말 다양한 닭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띵커캐드를 이용해서 닭을 많이 만드는구나 깨달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하고.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닭 만들기는 닭 만들기인데 그냥 닭을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띵띵띵 닭인데 이 띵띵띵 닭이 형용사를 써놓고 추첨을 통해서 각 학생들이 그거에 맞춰서 닭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해봤을 때는 이거를 직접 재미뽑기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냥 형용사를 쭉 나열해놓고 학생들한테 하나씩 골라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도 되게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종이 뽑기에다가 각 형용사들을 선생님이 써서 준비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직접 써서 섞어서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뽑은 거를 맞춰서 닭을 띵띵띵 닭, 뭐 사랑스러운 닭이 될 수도 있고 이상한 닭이 될 수도 있고 뭐 화난 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 형용사의 단어를 모델링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표현을 해보면서 모델링을 좀 재밌게 익힐 수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봤고요. 나중에는 학생들이 서로 뽑기한 거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게 무슨 닭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진들은 그냥 아까 제가 팅커캐드 치킨이라고 검색한 거에서 찾은 외국인 친구들이 만든 그냥 닭이에요. 정말 다양한 닭들을 친구들이 만들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어떤 미션을 간단하게 재밌는 미션을 줘서 학생들에게 같이 팅커캐드를 재밌게 익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아이디어죠. 이 팅커캐드를 처음 배웠을 때를 가정하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드립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정작 가장 필요한 채만 선생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입장하시고 퇴장하셨습니다. 최만 선생님 들으셨나요? 그리고 네, 그 송현준 디자이너님 아까 질문 다시 올려주세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질문. 지금 아까 방이 바뀌어서 최만 선생님 아니 닭으로 활동하시는 거 들으셨어요? 최만쌤?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 녹화해서 봤는데 그 생방송 녹화는 되게 화질이 낮더라고요. 그걸 높이게 하면은 너무 버벅거려서 워크플랜 회전 기준 잡는 거예요. 네, 워크플랜은 W 누르면 바로 워크플랜 나타나고요. 이 기준은요, 워크플랜을 만드는 기준은 클릭하는 그 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런 원통형 있잖아요. 이런 원형도 이렇게 클릭하면 그냥 그 클릭한 기점을 기준으로 워크플랜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솔직히 이 원형 면에는 워크플랜을 잡았다 한들 네, 굳이 워크플랜을 잡았다 한들 이게 붙는 면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원에서는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런 사선면, 정확히 사선으로 된 면에서는 워크플랜은 그냥 클릭하는 대로 잡습니다. 그래서 사선면을 워크플랜을 잡아버리면 이건 확실하죠. 확실히 이 면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갖다가 붙으면 얘는 확실히 붙게 되죠. 네, 이게 워크플랜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또 닭 활동, 네, 닭 활동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닭 활동 뭐냐면요. 그냥 닭을 만드는 활동인데, 아이들이 가장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가장 기초. 이 팅커캐드를 기초를 배우고 모델링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으로 이제 닭 만들기 활동. 근데 그냥 닭을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닭을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준비하셔야 될 게 제비뽑기를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냥 뭐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형용사들을 쭉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는 닭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렇게 있는 게 재밌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재밌는 형용사들을 미리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걸 뽑기를 하는 거죠. 애들이 친구들이 하나씩 뽑기를 해서 그 종이 뽑기에 나타난 닭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형용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닭을. 그게 어떤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색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하고 활동이 끝나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형용사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끼리 서로 뭐 맞춰보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잘 만든 친구 거를 뭐 띄워놓고 이거 누구 거게 하는 이게 어떤 닭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닭이 사실은 그냥 띵커캐드 치킨이라고 구글 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게 찾은 건데 이 닭 만드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외국 애들도 진짜 이상한 닭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서로 공유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닭 만들기로 이상하고, 네, 이상하지만 네, 어쨌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닭을 만들면서 있는 활동으로 닭 만들기. 근데 그냥 닭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형용사를 약간의 미션, 가볍고 재밌는 미션을 줘서 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기초 아이디어죠. 팅커캐드를 처음 배운 학생들이 재밌게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아이디어로 드린 겁니다. 문제점 뭔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네, 애들이 분명 닭을 만들고 나면 치킨을 사줘야 한다. 네, 410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일반 플레이어, 네. 과자 닭다리, 네,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과자 닭다리로. 네, 그러면은 가장 그 형용사를 잘 표현한 닭을 만든 친구한테 과자 닭다리 선물 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활동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효지님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수업 다 끝났는데 이제야 만났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진짜 생기초. 제가 모델링도 처음 배우고, 학년도 필요 없어요. 초중고 다 똑같아요. 초중고 일반인들 다 똑같이 모델링을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좀 재밌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가르쳐 드린 거고요.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생각은 있어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거 말고 좀 더 다른 고급 기능들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시간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도 네, 제가 개인적으로 페북에 한번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